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세종, 대전 등 충청권 부동산 주간 동향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의 주간 동향 소식은 세종, 대전 지역의 인터넷 신문과 주요 일간지의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 대전 등 충청권 부동산 주간 동향 소식의 목차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여야 찬성... 올해 설계 착수 가능 중앙일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철도 맘먹는 SBRT 세종시 누빈다 서울경제 소식이고요. 세 번째는 반석역에서 청주공항 철도노선 세종시 행정수도 외부 연결 관문 기대감에서 충청투데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번째는 미래의 8만 대장경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세종 22일 첫 삽 떴다 세종의 소리 소식이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저춤 전세가 하락 조정기 만나 물음표에서 세종의 소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에 여야 찬성, 올해 설계 착수 가능 중앙일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의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고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했네요. 이어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그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고요.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제외 그 대상 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곳입니다. 정 의원은 그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와 그 물리적인 거리로 세종시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는 최근 3년간 917억 원에 달했다고 하면서 업무 불편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는데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21대 국회 임기 중에 금번 임기가 되겠죠. 국회 세종의사당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네요. 국회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은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모두가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이 되면 국회와 이제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제 설계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세종 의사당 건립비는 127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 건립비가 20억 원을 합해서 총 147억 원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설계에 2년, 짓는데 3년이 이제 걸린다고 하면서 신속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네요. 세종 국회의사당 후보지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 제1청사에 인접한 세종 호수공원 북쪽 인근, 그러니까 전월산과 국립 세종 수복원 사이로 이제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부지 면적은 61만 6천여 제곱미터, 건립 비용은 총 1조 한 4,263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행복청과 세종시는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부지도 최대한 넓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네요. 하루빨리 설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맘먹는 SBRT 세종시 누빈다 서울경제 소식입니다. 실시간 운행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행 속도도 높이고
도시철도 수준의 정시성 확보를 위한 첨단 버스가 세종시에 누빈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세종시에 따르면 첨단 간선 급행 시스템 SBRT, 슈퍼 BRT라고 하는데요.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고요. 이번 실증 사업은 국토부 대광위가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온 성과를 얻은 SBRT 우선 신호 기술과 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SBRT 사업을 실증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총 예산 127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연구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로 지난해 9월 실증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세종시가 선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한솔동에서 소담동 구역에까지 현재 운행 중인 BRT는 전용 차로의 불연 속성, 신호 교차로 대기 등 일부 보완점이 거론되면서 이를 개선해 시민 체감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전용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실시간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서 평균 운행 속도를 급행기준 시간당 35km로 이제 향상시키고 은행 스케줄 기준으로 해서 출발과 도착 일정을 2분 이내로 일치시켜 가지고 정시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이것도 SBRT가 설치 운영돼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석역에서 청주공항 철도노선, 세종시 행정수도 외부 연결 관문 기대감, 충청투데이 소식인데요.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세종시 행정수도와 외부 연결 짓는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정부 세종청사와 조치원, 오송 연결은 ITX 세종선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비춰져 정부의 향후 세부 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춘희 시장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세종시가 주장해온 2개 노선이 반영된 것을 이제 환영한다면서 2개 노선은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치원, 오송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2개 노선은 세종시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건의한 광역철도 노선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2개의 광역철도 노선이 실현되면 세종 시민들이 대전과 청주는 물론 서울을 왕래하는데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대전 도시철도 지하철이 되겠죠. 반석역에서 세종청사로 연결이 되면 세종시와 대전시 간의 교통난이 이제 크게 완화가 되고 양 도시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정부 세종청사와 조치원 오송 연결은 ITX 세종선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세종 시민들이 이 노선을 거쳐서 조치원과 서울, 조치원에서 오송역, 청주공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이게 노선이 이제 실현이 되면 정부 세종청사역과 조치원역의 역할과 의상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은 개략적인 노선만 정한 것인 만큼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루빨리 이것도 설치가 돼서 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의 8만 대장경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세종 22일 첫 삽 떴다. 세종의 소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지편동 4-2 생활권에 들어설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세종의 기공식이 22일 열렸다는 내용인데요. 내년 2월 1단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주관해서 열린 기공식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센터의 이름 중 각이라는 것은 8만 대장경이 보관된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서 따온 것으로 8만 대장경처럼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관하겠다는 의미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는 곳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복도시 4-2 생활권 중 세종 테크밸리 산업 4-12블록으로 면적이 29만 3,697제곱미터의 2단계에 걸쳐 건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약 6,500억 원을 투입하는 1단계 공사는 14만 2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짓고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또 각 세종이 각 춘천보다 6배 이상 넓은 만큼 네이버가 현재 춘천시에 납부하는 연간 지방세 약 8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지방세가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세종지역 IT 기술자, 시스템 관리자, 개발자 등 200여 명의 직접 고용이 예상되고요. 신규 고용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서 우수 인재가 빠져나가는 역외 유출 방지도 있어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각 세종 건립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집적화와 IT 관련 기업의 추가 유입 등 전후방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이밖에 세종시는 각 세종 건립을 시작으로 해서 네이버와 세종형 디지털 뉴딜 완성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요. 세종 지역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첨단 IT 디지털 분야 교육 협력 사업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하네요. 좋은 사업이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5번째인데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주춤, 전세 가격 하락, 조정기 만나 세종의 소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보합에서 0.02포인트 하락해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도 지난주 0.13포인트 상승해서 0.01포인트 상승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전국 아파트 거래 동향 조사 4월 셋째 주 결과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3포인트 상승하고 전세가가 0.14포인트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고 전세 가격은 보합에서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발표되었네요. 아파트 매매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치원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전세 가격은 동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공급 증가로 보합에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세종시는 올해 들어서 이제 나성동 나리째 마을과 지편동의 새나루 마을이 이제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 2월에 이제 세종 리더스폴의 1단지가 이제 343세대가 입주를 했고 3월에는 리더스폴에가 아닌 트리쉐이드 리전시 4단지가 되겠죠. 528세대가 입주를 시작했고요. 앞으로 6월에 리더스폴의 2단지 845세대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8월에는 한신도요 리저브 6단지 661세대, 9월에는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이제 3단지가 되겠죠. 771세대가 입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등 올해만 총 6,751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기를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성동의 한 공인 중개사는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그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면서 세종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전기관이 많고 출퇴근 버스가 줄면서 이주 공무원 등 전세 입주 대기자도 많아서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관련 동향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